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내부 법률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거래사와 가맹본부 사이에 내부적인 거래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법상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사법상 하나의 뭐가 됩니까?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서 크게 가맹계약은 사회적 문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공법과 그리고 예를 들면 사법상의 법률 문제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는 뭐가 되죠? 내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라고 얘기할 때 내부의 관계는 뭐가 되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키워드에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의 관계, 그건 바로 내부 관계라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와 예를 들면 제3자, 가맹사업자와 제3자 이렇게 될 때 이 거래는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외부 거래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부 거래냐 외부 거래냐를 갖다 우리가 두고 얘기를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는 내부 거래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제3자 그리고 가맹사업자와 제3자의 관계는 외부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류한다면 내부, 외부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내부 거래 입장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내부 거래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 그리고 가맹권리가 가지는 뭐가 되느냐 본부가 가지는 의무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내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상응하는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가맹사업자 이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가맹사업자의 의무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죠? 내부 관계는 다 끝나게 된다. 그래서 내부 관계 이야기는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 우리는 각각 얘기하게 된다면 바로 궁극은 내부 거래는 다 끝나게 된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제3자,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와 제3자의 관계는 외부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에 정의를 내려주며 맨 먼저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본부의 어떤 내용, 관리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 외부는 알았고 일종의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영업에 대하여 표지, 영업 표지의 사용권 여부 이게 뭐가 되죠? 첫 번째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맹본부의 권리의 넘버원은 뭐가 되죠? 영업 표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 물론 여기서는 바로 허락권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에 대한 허락권이 뭐가 되느냐 바로 키워드다. 그래서 영업의 표지를 갖다가 이용하고 표지의 사용권 여부를 갖다가 부여하는 이야기 이 사용권을 갖다 허락하는 이야기 요 말이 뭐가 되죠? 바로 첫 번째의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가맹본부의 권리는 어떤가 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영업 표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통제 허락권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 권리의 하나다 하는 말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바로 권리 속에서 가맹본부가 바로 영업 표지 사용의 허락을 갖다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두 번째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통제권입니다. 허락,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내부 거래에 바로 가맹본부가 가지는 가맹사업자에게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영업 표지를 갖다가 사용을 허락해주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통제권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계속적 지도, 조력 그리고 통제 그리고 여러 문제 그 다음 주된 뭐가 되느냐 부분을 갖다가 거의 어디에 되느냐 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을 통제해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통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지도와 조력이라는 말을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통제를 한다는 말을 알아야 되며 여러 문제, 주된 부분을 갖다가 통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통제권 바로 두 번째. 바로 허락권 다음에 통제권 두 번째가 바로 본부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통제권의 어떤 인정 범위는 시스템의 통일성.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만약 우리가 시우점이다. 그럼 시우 편의점은 대다수 서울에 있는 시우의 편의점이나 제주도에 있는 시우 편의점이나 전국적 통질성을 가져야 되고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며 품질이 동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동일한 품질의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가 파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일된 이야기. 이게 바로 시스템. 우리가 자주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굉장히 이 거리가 시스템이 뭐지?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이건 바로 연결이라는 얘기가 시스템입니다. 가맹역에 뭐가 되냐? 그럼 본부가 있단 말이야. 가맹 본부가 있다면 가맹 사업자가 여기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다죠. 가맹 사업자. 이 가맹 사업자들이 쭉 있다면 이렇게 연계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바로 우리가 이 연결의 고리를 갖다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의 고리, 연결을 시키는 것. 그래서 시스템의 통일성과 통일된 이미지와 통일된 품질과 그 다음에 통일된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통제 인정 범위가 두 번째 통제권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책에나 또는 앞에 있는 뭐가 되느냐? 내용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나오게 된다. 그리고 통제권의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시스템의 통일성, 통일된 이미지, 품질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통제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통제권의 행사의 한계는 어떤가 하는 얘기가 되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밑에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사용을 갖다가 의대나 허락해준다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도 범위. 즉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경제적 뭐가 되냐 기회 가치를 갖다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권의 행사 범위는 어떠냐? 정당한 이익을 갖다 침해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을 갖다 허락하는 범위.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통제가 불응한다든가 이럴 때 효과는 어떤가 하는데 이때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자체를 갖다 해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바로 뭐가 됩니까? 통제에 불응할 때는 가맹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지권을 갖다가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권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불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맹 자체를 해지한다는 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지권이 있다는 이야기,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권.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통제권에 속하는 키워드의 단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며 딱딱딱딱 그리고 전체를 연결해가며 볼 수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해되죠. 본문의 내용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키워드의 공부하는 이유다라는 걸 수없이 얘기했지만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제권의 개념은 어떤가?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한계는 어떤가? 그리고 불응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이야기의 키워드를 갖다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통제권에서 알아야 할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지시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지시를 한다 해서 지시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시권은 영업활동에 대한 지시, 변경을 요구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지시권 바로 지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하는 말로 선생님이 잡아둔 키워드의 내용 속에 이걸 갖다 외움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 번째 나오는 지시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영업활동에 관한 지시 그 다음에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 요구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시권의 키워드는 바로 이 두 가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영업활동에 관한 지시나 뭐 여러 가지 본부가 예를 들어서 통제를 위하여 지시를 갖다가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할 때 변경 요구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지시권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가맹금 수령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에 중요한 뭐가 되느냐? 바로 내용은 바로 네 번째 나오는 바로 가맹금 수령 하는 말을 갖다 쓰죠. 이 가맹금 수령에는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 다음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맹금 하는 이야기를 갖다 가맹금 바로 수령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되죠. 영업권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허락하는 이야기, 그 다음 여러 가지 통제나 지원,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가맹금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맹금에 대한 스스로는 그런 얘기가 돼서 가맹금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영업 표지를 사용 허락을 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하여 지원 교육을 해주는 대가, 그 대가가 바로 가맹금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맹금에 해당되는 대가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담보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상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면 지도를 해주는 대가, 이게 바로 가맹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운영권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가 되느냐? 손해배상에 대한 뭐가 되느냐? 담보. 바로 나중에 가맹점에서 본부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맹금이 있어야 담보로 쓰여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가맹본부에서 지급하는 어떤 바로 대가를 얘기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부위가 있고 비정기적인 부위가 있다 한 말이 되죠. 지급의 대가로 정기적인 부위나 비정기적인 부위의 대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맹점의 운영금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금 수령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대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대가는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바로 예를 들어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대가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수수료라든가 할인금 같은 거는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대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수수료나 할인금 같은 거, 가맹본부가 지속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제3자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에 대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예를 들느냐?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대가가 된다. 귀속되지 아니하는 바로 내용, 수수료나 할인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가맹금에서 바로 우리가 제외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 가맹권리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가볍게 우리가 가맹에 대하여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본부가 가지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일종의 권리에 속하는 속에서 영업금 사용 허락권,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통제권,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시권, 네 번째는 가맹금 수령권, 이 네 가지가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답 쓸 때 네 가지를 기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며, 키워드를 통하여 우리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핵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가맹점에 대한 뭐가 되냐?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요구로 끝나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바로 가맹점이 가지는, 가맹본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의무, 이 의무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본부의 의무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첫째,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갖다가 가진다. 지원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의 첫 번째다 이거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바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나 또는 조력을 갖다 해야 할 의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지원의 의무 속에는 특히 우리가 만약에 잡아준다면 경영에 대한 조언, 경영 조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영 활동에 대한 뭐가 되느냐? 조력, 여러 가지 도움을 갖다 주는 조력,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원의 의무 속에는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력이나 또 여러 가지 조력을 해야 할 의무나
뭐 특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원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지원의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업을 구상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품질의 관리, 그 다음 뭐가 되느냐 합리적 가격과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는 뭐가 되느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반대급부의 대가는 받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해서 통일성 있게 이미지 관리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비용 부담의 문제로 넘어가서 비용 부담 문제는 어디 되느냐, 가맹법인의 지원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광고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광고비 부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같이 협력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 바로 비용에 대한 분담을 의하느냐, 이게 바로 분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특히 광고비 부담 문제가 분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이 부담에 대한 부위가 어디되느냐, 서로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져야지 합리적이지가 아닐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교육과 훈련에 대한 비용이 나오죠. 교육과 훈련의 비용은 통일된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갖다가 주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갖다가 어디되느냐 할 의무를 갖다 우리가 지니는데, 본부는 바로 이런 가맹에 대한 뭐가 되느냐 통일된 마케팅과 서비스와 교육 훈련을 갖다가 반드시 시켜줘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 비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줘라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지원의 의무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중에 내용이 되죠. 바로 지원이라는 개념, 지원의 범위, 지원의 문제. 바로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합리적 이유, 그리고 바로 교육 훈련을 해줘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가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해줘야 할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은 이런 내용을 갖다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네 번째는 바로 일종의 네 번째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떠냐, 근데 매출에 대한 보장 의무가 중요하다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매출에 대한 보장, 바로 가맹사업자가 최소한 그래도 적정의 이윤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게끔 바로 지도를 해주고 매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가맹사업에 들어오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 그럴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매출에 대한 보장을 갖다 해줘야 된다 그러는 게 뭐가 되죠?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네 번째 의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을 보장해줘야 될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저이익에 대한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최저이익에 대한 보장이라는 이야기인데, 민법상의 보증과 손해에 대한 담보계약과 입증을 갖다 할 수 있는 계약서, 그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매출액에 대한 최저이익 보장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는 내용이 되죠. 민법상의 보증이며 손해담보계약이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단서를 입증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근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든지 예를 들어 착오나 취소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바로 오판, 중대한 과실, 동기에 대한 착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본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오에 의한 손해를 갖다 일으켜서 중요한 부분의 문제나 또 과실이나 또는 착오 이런 동기가 있을 때는 바로 어떤 이야기라면 착오에 대한 부위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책임을 져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 뭐가 되느냐, 직원이 매출액을 보장하는 경우는 표현 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표현 대리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맹본부에 있어서 바로 매출액을 약속한 경우라면 바로 민법 125조에 의하여 표현 대리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표현에 대한 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우리가 법률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면 내용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기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기타에는 가맹본부의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을 했다든가 지원에 대한 노후를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면책 약관의 문제라든가 요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타 지원에 대한 의무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한번 감아보면 첫째는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이 있다. 이거 뭐가 되느냐 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노하우 등의 하자가 있다. 노하우의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는 내용 속에 본사에서 줬는데 하자가 있더라. 노하우의 하자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부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면책 약관, 면책,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약관이 어떤가를 우리는 바로 문서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 그게 바로 지원에 대한 법적 문제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본부의 의무 속에 속하는 첫 번째 커다란 뭐가 됩니까? 영업에 의하여 지원의 의무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네 가지 매출액 보장 문제까지가 내용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 물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의무를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바로 본부의 의무.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의무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매출을 갖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지원의 의무의 1번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 지원의 의무 이렇게 5가지가 되고 두 번째는 물품 공급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원의 의무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원은 바로 경영에 대한 조언이나 조력할 의무, 특정 요소를 얘기했고 지원의 범위는 사업의 구상이나 품질의 관리나 합리적 가격과 비용과 교육의 훈련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맹본부의 지원의 광고비 분담 문제, 분쟁, 부당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매출액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매출액을 보장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최소 이익을 갖다 우리가 민법에서 보정하는 이야기 손해담보계약에 입증이 돼야 되며 또 착오를 위하여 취소될 때 중요한 부분 중대한 과실 동계 착오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됐고 만약에 가맹본부가 직원이 매출액을 보장할 경우에는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되고 그 이외에도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이나 노하우의 하자가 있다든가 면책 약관을 갖다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설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본부의 권리 속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지원의 의무 속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했고 앞쪽에는 바로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허가권 그리고 뭐가 되느냐 통제권, 지시권, 가맹금 수령권이란 네 가지가 있는데 반하여 의무에 바로 지원의 의무는 이런 게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지원의 의무의 두 번째로 우리가 가게 되면 두 번째는 바로 물품을 공급해야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책과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잡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죠. 맨 먼저 물품에 대한 공급이다 그럴 때 일단 중요한 이야기가 원료나 상품을 공급할 의무 원료나 상품을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뭐가 되냐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의무의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가맹본부에 뭐가 되냐 일종의 공급의 의무가 되며 가맹본부의 권리인 동시에 가맹권리에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의 권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본부도 예를 들면 물건을 바로 공급을 해주고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권리인 동시에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뭐가 되죠? 서로 물품에 대한 공급을 갖다가 해주고 받는 이야기. 다 양쪽의 권리다 이거죠. 근데 만약 이런 물품에 대한 공급에서 불공정 행위나 행정상의 제재를 갖다 이야기할 때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품을 공급하는데 위반 사항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든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키워드로 알아두신데 바로 이런 거죠. 부당하게 상품을 공급을 거절할 때는 가맹사업법상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행정상 제재를 받으며 또 사법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하여 바로 손해를 갖다 배상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물품에 대한 공급에 대하여 만약에 관련된 문제를 본다면 맨 먼저 물품에 대한 공급의 제한을 갖다 뒀다. 예를 들어 연계 판매를 시킨다 이거죠. 반드시 A 상품을 갖다 주면 B를 갖다 구입할 때 연계가 될 때만이 물건을 줄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통지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동질적 품질을 가진 물건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품질이 동일적이고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품질 기준에 만약에 부합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동질된 품질을 주고 품질 기준에 반드시 서로가 합격되게끔 서로가 똑같은 품질을 갖다 가진 물건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가맹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물품 공급의 의무 관계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채무를 갖다 불이행한다든가 또는 뭐가 든가 물품 공급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대하여 만약 거래를 거절한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가맹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또는 물품 공급의 의무에서 서로가 공정하지 못한다면 중단하거나 거절하고 거절의 이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맹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물품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다 그럴 때는 어떠냐?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의 해석의 문제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급의 의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내용 속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맹에 명기되지 않은 물품을 공급할 때는 공급의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약의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다 하는 이야기. 물품 공급을 해야 되는 데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럼 세 번째 가게 되면 불공정 거래 금지에 대한 문제. 만약 거래를 공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이 불공정 거래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불공정 거래 금지에 대한 의무가 되는데 첫째,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거절, 가맹사업자의 계약의 위반 등으로 가맹사업자의 귀책 사유일 때는 거래 관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지속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귀책 사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볼 때 바로 이거는 일종의 금지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을 갖다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또 가맹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단을 또는 거절을 갖다가 얘기한다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거절 행위는 영업에 대한 거절, 또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요 부당한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 금지에서 첫 번째가 귀책 또는 거래 관계가 있을 때 이제 부당한 해지, 부당하게 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당한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영업 지원에 대한 거절이나 이제 부당한 계약을 갖다 갱신을 거절한다든가 부당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왔던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가 되느냐 답으로 답으며 우리가 생각해주면 결코 어렵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간다면 두 번째는 바로 구속조건부 거래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어떠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을 구속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구속조건부가 되죠.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유지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 구속하는 행위.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구속한다든가 권장하는 거는 가격 구속에 대한 조건부 거래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가격에 대한 구속.
또 상대방 거래를 갖다가 구속하는 것, 예를 들어 강제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동일성, 정보 공개성, 이런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대 거래에 대하여 구속하는 것,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이는 바로 부당하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비를 갖다가 반드시 뭐해야 됩니까? 가맹사업자 경영에 필수적인 꼭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동일성,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성에 적은 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맹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때, 예를 들어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처리하라. 또 동일성을 벗어난다든가 정보 공개성에 있지 않는 사항을 얘기할 때, 이건 바로 가맹사업자의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용역에 대한 판매 제한. 그리고 이제 지역의 준수 강제성, 영업지역을 준수하라고 얘기하고 조건을 달고 만약 강제화한다, 그럼 이건 조건부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밖에 가맹사업자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했을 때, 부당하게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제한을 갖다가 준다 그러면 이건 바로 가맹본부가 하지 말아야 할, 가맹본부가 바로 지켜야 할 판매 제한, 또 지역에 대한 강제 규제, 또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 영업활동의 제한, 이런 것들은 절대 어떻게 되느냐, 허용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는 절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이런 걸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가 적어놨는 거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상에 어떻게 되느냐, 남용이 있죠. 예를 들어 거래상의 남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더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아무런 자기들의 약관이나 또는 거래에서는 전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강제하지 않았던 무관이하거나 또 필요량을 넘게, 굉장히 중요한 거, 무관한 거, 구입에 의해서 팔기에는 무관한 문제나 필요량을 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물량, 구입이나 임차를 갖다 강조한다면 이건 구입의 강제성을 갖다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속한다. 그 다음에 부당한 뭐냐 그러면 강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경제적 이익이나 강요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만약에 심하게 본부가 가맹사업자를 갖다 덮어 씌우면은 부당한 강요에 속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행하기 곤란한 이야기. 예를 들어 이행하기 곤란하든지 불리한 계약이나 또는 거래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이 나올 때는 바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바로 본부가 사업자에게 부당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의 간섭,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거래하게끔 가맹점에 뭐가 되는 행사를 해가 운영에 손을 댄다면 경영 간섭이 되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경영 간섭은 피해가 되며 강제 목표를 갖다가 판매 강제 목표,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갖다 높여가 가맹사업자를 골탕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건 안 된다. 예를 들어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만약에 거래가 돼가 과중한, 예를 들어 과중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만약에 뭐 위약금을 설정한다든가 이럴 때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 불이익을 갖다 주는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또 어떠냐, 거입상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구입의 강제, 부당한 강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된 걸 변경한다든가 경영에 간섭을 한다든가 판매 목표를 강제화한다든가 불이익을 갖다 제공을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갖다 강요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부위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부당한 뭐가 되느냐 그럼 손해배상을 갖다 부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과중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 부과행위, 과도한 위약금, 약정, 폐업의 자유, 손해배상의 부담을 갖다 져야 된다. 예를 들어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갖다가 설정한다든가
또 부과한다든가 귀책 사유를 갖다 떠넘긴다든가 자녀 기간을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무시한다든가 중도 해지한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부당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설정해가 부과하는 거, 예를 들어 지연 경우가 또는 거래 관행,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막중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갖다가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갖다 증가하는 행위도 곤란하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갖다 있는데 어디 되는가 그럼 본부가 해야 될 걸 갖다 증가하는 행위, 원시적 하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본부가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가 하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부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뭐가 되냐 부과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과가 손해배상의 의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갖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되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그 밖에 불공정은 자기와의 거래 또는 뭐가 되냐 불이익을 갖다가 예전에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냐 부당한 손해배상을 갖다 과중한 위약금을 갖다 매긴다든가 소비자 피해를 갖다가 증가한다든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그 밖에 부당하게 의뢰되는 그럼 내는 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또 의무는 어떤 거 있느냐 불공정 거래에서 바로 있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부당한 점포 개선 환경,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 개선, 예를 들어 2년마다 무조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새로 하라. 우리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건설주를 갖다가 우리가 건설을 해주고 돈 받을 테니까, 그리고 가맹사업 그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갖다 강요하는 사항은 금지되어야 되겠다. 점포 환경 개선이나 교체나 또는 설치 이런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당한 점포 강요 금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 이전이나 확장이나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점포 환경 개선 요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너무 노후하다. 또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통일성을 갖다 요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점포 환경 개선 그 부담과 범위의 내용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은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뭐가 되느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는 비용 부담 항목에 속하고, 그 다음 비용 부담 비율은 확장이나 이전을 수반할 때의 경우와 또는 확정과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를 갖다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예를 들어 청구하든지 지급 절차를 갖다 가지는 것은 공사 비용이나 또는 증명서류나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갖다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맹본부 부담액의 환수는 3년 이내, 그리고 예를 들어 책임 없는 사유가 될 때, 계약이 종료될 때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환수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우리 책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어게인해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본다면 가맹본부는 절대 5번째는 부당한 영업시간을 갖다가 바로 후속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 또는 경영을 갖다 영업시간 후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야시간대나 경영수지에 맞게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영업시간의 후속에 대한 금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수지 문제, 다음 영업시간에 대한 후속금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당한 영업시간에 대한 후속금지에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법 13조 1항의 정상적 관행,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후속은 사전에 돼 있는 대로, 예를 들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또 가맹사업자가 영업시간을 단축을 요구한 날에 속한 달은 직전에 6개월 동안, 이때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금지시키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검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 정보 공개서에 이런 사항을 넣느냐, 그 다음 당사자 간의 신뢰에 의하여 또 지나친 규제는 배제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핵심 이야기가 되며 부동산 영업시간에 왜 되느냐 침해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부당한 영업에 대한 침해 해지를 갖다 우리가 영업지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 원래 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판매지역이나 영업지역에 대하여 침해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당한 영업의 침해는 영업지역이나 가맹계약서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 서로 상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영업의 지역, 가맹서, 계약서대로 기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하면 상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의해된다고 하면 이제 현저히 변동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협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의무에는 교육 실시를 갖다 해주는데 독자적 점포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준수 의무,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바로 분쟁 해결이라는 이야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어디 되느냐 분쟁이 해결돼야 된다는 게 바로 기타 의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앞쪽에는 권리를 얘기했고 의무를 우리가 뒤쪽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로 오늘 수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고 키워드를 통하여 앞쪽의 내용을 연결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 써야 될 때는 일단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쭉 같이 한번 내용 전개가 일부였고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역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3부에서는 답 달아놓은 내용을 가지며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데 오늘은 바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영역에 대하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따져봤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맹사업자 이제 가맹본부의 권리 의무는 우리가 배웠는데 가맹사업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끝까지 침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유도하게 평상시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 대충 넘어가지 말고 대충은 궁극은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은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 요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